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우세요? 여기 시사인이 요즘에 좀 잘 되나 봐요. 아, 저희 어려워요. 지금 69만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고릴러가 이게 빵이에요 지금. 좋네요. 네, 장성철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화가 반갑습니다. 납니다. 화가. 아, 그래서 진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뭐 예. 2호선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몸에 열이 나요. 열이 나. 바로 그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살짝 네. 놓쳐서 지금 바로 들어가신 거죠? 아니에요. 더워요. 방송을 잘해요, 막 이런 거. 네, 아니 정말 실시간으로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방송 시작 전에 요새 뉴스 인트로라고 해가지고는 현장에 계신 분한테 바로 한 10분 오. 정도 인터뷰하거든요. 있어요? 김종혁 최고랑 통화했어요. 네. 이제 그랬더니 방송 보시죠. 예 법적 아니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나갔어요. 빠르네. 네. 법적 진짜 정치적 빨라요.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던데요. 본인은 시작이고 다음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법적인 투쟁이 뭔 소용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망 선고잖아요.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라고 한다면 다음번 2028년 총선 그때까지도 아마 공천 받는데 엄청난 페널티 받을 거예요. 당원권 정지 2년 받은 사람한테 공천 주겠어요? 아, 결국에는 이제 컷오프 시켜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예. 정치를 못 하겠다. 입틀막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은 지났어도 거기에서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입틀막.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체제에서 입틀막을 계속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빵 순방가자님이 우리가 장성철이라고 댓글 다셨는데 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장성철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호선 위원장이 상당히 극우적인 사람이잖아요. 부정선거론자고 윤석열을 상당히 옹호하고. 손현보 목사와도 관계가 있다. 아까 이렇게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 뭐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어젠가요? 페이스북에다가 뭐 날 본인 블로그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 돌로 소를 돌로 치겠다. 들이받는 손은 뭐 이렇게 돌로 쳐 친다. 죽인다. 예. 이거는 중징계하겠다라는 걸 암시한 거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은 출애굽기를 쓴 것에 불과하고 블로그에 늘 성경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정치적인 해석을 자기가 달았더만 안 보니까 뭘 하여튼 그런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종현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축하하나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큽니다. 아 별의 순간인가요? 보다 더 큰 힘으로 별의 순간이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 예 같은 지역구세요? 저는 고양병인데. 지역구민, 예. 제가 유권자입니다. 오. 지역 유권자. 공천을 저는 받아야 되죠. 시민. 고양시 시민. 지방선거에 지난번에 나왔다가 공천에서 경선에 아깝게 안 됐어요. 다시 나오시면 제가 찍어드리겠다. 예. 네. 지역구도 아닌데? 근데 공천 시장. 예. 시장이에요. 지금 당원권 정지돼서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 아직 윤리 안 나왔으니까. 아 그쵸. 이호선 교수의 오늘 멘트들은 마지막 발악이다. 오. 꺼져가는 불꽃, 꺼져가는 장동혁 체제의 예. 마지막 으악 하는 발악이다. 오. 아 장동혁 체제가 이제 꺼져가고 있고 이제 위기가 와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보시는 건 거죠? 마지막에 이제 장작 같은 거 탈 때 마지막에 예. 타닥타닥 하면서 예. 그 마지막 부추를 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의 교수님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사실은 뭐랄까요 수준? 그 앞에 붙는 건 제가 좀 또 그러니까 빼고 땡땡 수준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급한? 뭐 그런 거. 셋째 이후에 이제 김종혁 오늘? 최고위원에 대한 예.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셋째가 뭐라고 있냐면 김종혁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다양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독선이다. 극단적인 독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 비판할 자유의 다양성이잖아요. 예.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성 이게 훨씬 더 깊은 건데 이호선 교수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각자 있는 걸 인정하는 거.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판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들어가면은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네. 비판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인정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의견에 대해서 망상이고 파시즘이다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양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망상 파시즘을 존재를 좋은 생각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도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건 일단 다른 생각과 틀린 건 다른 건데. 그 사람도 예. 만약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지목되는 당사자도 김종혁 위원님의 주장에 반박하면 돼요. 그건 다양성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못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디 교수님인지 저희 교수님인지 어디 알겠는데 국민대 교수님인데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헌법학. 네. 헌법학. 쪽이십니다. 예. 너무 이 다양성이라는 어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뭐 그분도 김종혁이 망상이야라고 하면 돼요. 그게 다양성인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래 오케이 네 얘기 예. 서로 그러면서 자유롭게 말로 싸우는 건데 지금 당무위는 너가 비판했어 강도 높게 입틀막 예. 2년간 당원권 정지 이건 다양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다. 네. 김종우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합니다. 이러잖아요. 예. 지가 김종우 위원장을 낙인 찍기 했어요.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연배가 있어 지라고는 하지 말고 진님이 개라고 해. 진님이 지님 괜찮네. 지님이 괜찮은데? 너 뭐 김종혁을 낙인 찍게 한 거 아니에요. 지님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예. 좀 독특한 조합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그분 둘째 그분.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아주 그냥 낙인 찍기를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한다. 당내 토론에 뭐 불러줘야지 하지. 당내 토론도 안 불러줘 놓고. 여기 보면 정치인사 한판승부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분 거기에 다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그러네. 아까 다 나오는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다음 타깃을 지금 장동혁계가 찾고 있고 평론가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전 괜찮아요. 혹시 두 분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저는 뭐 저 죽이려고 윤석열 정권 내내 했는데 시사인이 저를 보호해주고 저를 푸하? 다양성을 다양성이 자유를 줘야 돼요. 괜찮았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입틀막을 하고 싶은데 날 비웃었잖아 지금.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리적인 건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지들만 더 고립될 뿐이다. 진님들만 더 고립될 뿐이다. 아, 예, 내가 박성태다도 나오고 시작했고요. 예, 지금 다들 내가 지금 내가 장성철이다. 내가 박성태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장동혁이다. 내가 김은지다. 아니, 내가 김종혁이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장동혁이다. 그러면은 나는 장동혁이라고. 저에 대해서 장동혁 아니에요? 장씨인데? 해코지 안 하지 않을까? 인동장 씨죠. 그쪽은 인돈장 씨인가? 근데 같은 장씨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장해찬은 아니라고 하는데 서산장 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씨가 많구나. 인동장 씨 저는. 네. 네, 뭐 그런 건 지연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혈연 지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다른 의견과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러지 그렇죠. 못하고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감동적인 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참 다른 거는 제가 한 말인 것 그래요? 나도 갑자기 순간 당황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김은지 기자님이 말씀하신 컷하고 다시 갈게요. 김은지 아니요. 기자님이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이에요? 김은지 기자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거를 예. 이호성 교수가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억지로 근데 이호선 교수가 사실 내심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또 못마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징계합니다라고 하는데 예. 이때 이런 말이라고 예를 듭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모욕적 표현.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규정해서 장동혁 오히려 대표가 이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내가 들어보니까 겨우 이겼다. 뭐 이런 거 다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맞잖아요. 그렇지. 신천지, 뭐 통일교 예. 맞는데.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김종혁 선배님은 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중에 저희 제작진이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동장 씨라고 합니다. 저도 인동장 씨인데 조가 위에요 누가? 족보를 따지면 제가 그러면 내가 장동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맥락이 있네요. 맥락 있네. 장동혁, 잠시만요. 성철, 장동혁이 위인 것 같은데? DNA 검사를 해야 돼. 네.
맥으로 아실 수 장동혁 있어요? DNA가 약간 느껴져요. 이거는 맥사의 연구소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저도 옆에서 보고 좀 혼종이시네요. 배웠어요. DNA가 약간 있어. 네. 자, 이제 성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장동혁 체제가 근데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두 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다만 박성태 실장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장 대표가 변하겠다라는 뭔가 퍼포먼스를 벌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어제 재선 의원들 만나서 했더라고요. 12월 중에 원래라면 윤석열 씨 선고가 나올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좀 당기겠다. 12월 안에 기조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어떻게 그게 보세요? 장동혁이 다 계획이 있다. 장동혁 장동혁스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딴 계획을 잡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건 뭐냐. 여름방학 때 엄마가 공부해. 너 이렇게 하면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을 때 어머니 다 계획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어차피.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한다고. 예, 했다. 늘 계획이 없고 음. 일단 하기 싫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장동혁의 타임 스케줄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이 아니라는 게 타임 스케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예. 일단 인간적으로 귀찮아요. 장동혁 쫓아내기도 리스크를 걸고 해야 되고 힘이 없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없다. 열정이 없는 게 없는 아니라 예, 그치, 에너지. 그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는데 내가 앞장서는데 만일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가면 나만 당할 수 있잖아. 굳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귀찮음을 동반하는 공유주의 거거든요. 비극이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예요.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 장동혁 공유주라는 어떤 오물이 많은 운동장인데 서로 치우기가 귀찮은 거예요. 치우다 보면 치웠으니까 네가 좀 관리해 라고 할까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인데 그래도 오물이 계속 많으면 치워야 되는데 그 오물 쓰레기 운동장의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치울게. 언제? 다음에.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들이 발을 빼게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네. 박성태 실장님이 오늘 방송을 상당히 성의 없게 하고 있다.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월 기점으로 당 기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네. 바뀌겠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 있죠?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예. 장해찬 여연 여연권. 부원장 예.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당의 뜻은? 기조가 당의 기조가 지금 너무 느슨하다. 덜 오른쪽이다. 덜 극단적이다. 덜 극우적이다. 보다 더 완벽하게, 보다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오른쪽으로 고성국과 호흡을 맞추겠다. 좀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야, 그럼 더 아니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 솔직히 이제 참고서도 사고 문제집도 사고 연습장도 사가지고 이제 딱 연필 깎아가지고 공부할 폼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또 게임하는 친구들하고 놀고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운동복을 사고 있어요 지금.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태도는 전혀. 태도는 더 오른쪽으로 예, 가겠다고 강화하겠다라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팬클럽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지금 방송 직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7,900여 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이 만사혁통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려면 가입의 어떤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 평소 한동훈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 솔직하게 적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장동혁 당대표를 흔드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 아마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당무감사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 멸공이라고 외쳐주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욕 나올 보면- 뻔했어요. 욕 나올 뻔했어요.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땡땡하고 있네. 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뭐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 아주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주옥 같은 편이죠. 예. 엠병하네. 주옥 같은 편입니다. 엠병하네. 예. 네. 이렇게 점점 사실 좀 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 저는 항상 정규 분포 곡선을 믿어요. 예. 쭉 이렇게 가운데가 두툼한 안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 현상들은 정규 분포 곡선 안에 수렴돼야 하는데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한 7, 8천 명이 있는 만사 혁통의 분들 한동훈을 뭐라고 지칭해야 되냐. 멸공 외쳐주세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장동혁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저 밴드에서만 있어야 될 분들이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 요 맨 끝에 이상함의 상위 0.001%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1야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으니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0.001%는 어디든 존재하는 0.01%예요. 전국에 다 쓸어 모으면 8,000명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제1야당을 휘잡아서는 안 끌고 되죠. 가고 있는 그게 모습.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정동영 대표가 이제 탈당하고 음. 자유통일당을 같이 있으면 문제 없어요. 네. 가서 알뜰폰 파는데 12개월 약정, 24개월 약정하고 장동영 대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케팅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왜요? 네. 아니 마케팅 기질이 있는 게 지금 10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100만 양병설. 거의 100만이 다 되어 간다라고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 밝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당원이 좀 꺼졌는데 다시 70만대에서 100만대로 끌어올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당원 70%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죠. 그 솔직히 그냥 그런 거 없이 와 윤호개인당 오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나 진짜 국민의힘 당원 될래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동혁을 좋아해서 장동혁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노력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좀 전망해 보는데 그래도 저는 보수파 정당에서 계속 한 30년 있었잖아요. 근데 장외에서 난동 부리던 훌리건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당을 지금 지도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참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른바 극우 유튜브들 예. 고땡땡 TV, 신의 한땡 TV 많이 있잖아요. 예. 요런 데들도 보면 100만 명 구독자가 넘어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당에 가입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우린 제도권이 아니다. 예, 예. 이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본인들도 알아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놀아야지. 음. 근데 장동혁, 김민수가 그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제. 네. 니랑 나랑 크게 다른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비유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그냥 오랑우탄 옆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럼 오랑우탄이 어깨 동무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방선거 때 제일 당원가입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나 대선 때는 당원가입 막 시키려고 해도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때 기초의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지역 단체장 네. 나가는 분들 다 당원이 많아야 경선에 이길 수가 있어요. 막 많이 늘긴 해요. 음. 근데 저 안에 상당 부분은 또 구구가 들어갔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게 그냥 해프닝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봐요. 그냥 의회 점거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구구의 어떤 난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극우의 난동. 참 우리한테 되게 큰 과제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정당이 그 필터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정당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멀쩡한 척했던 장동혁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리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좀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싸워야 돼요 한동훈 대표. 예. 근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던 걸 보면 그 계속 윤석열 씨가 이제 작년 11월에도 만취해가지고 나는 늘 배신당한다. 한동훈을 그래서 꼭 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술주정이죠. 술주정이에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평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술 먹은 사람 술주정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혼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네, 법정 증언으로도 나왔으니까. 작년 11월 며칠이죠? 11월 며칠까지는 특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예. 날짜가 11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일인가 25일인가 아무튼 뭐 그런 날짜인데 제 기억이. 예. 제가 뭐 얘기하려 했던 거는 11월 중에 술 만취한 날이 한 20일은 될 거예요. 늘 있는 늘 일이라. 있는 일이다. 예, 흔한 건 아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 김종인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런 중징계 내리는 것을 보고 야, 저 지방선거 출마 그 경선 룰을 70% 당심으로 끌어올리겠구나. 그래야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야, 저 당 진짜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생각은 그냥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당선자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심하잖아요. 지금 여권이 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말실수, 여권의 좀 분란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 공격할 게 많거든. 근데 지들이 자폭해. 그냥 김종혁 또 함으로써 그냥 시사평론 아이템으로 또 지들이 먹잇감을 줘. 참 희한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은
민주당원일 수도 있어요. 아, 숨은 민주당원이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다. 아, 좀 그렇게 생각.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니세요? 왜? 혹시라도 제 생각이에요. 예, 예. 제 생각이 그렇다니까. 요새 워낙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저는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근데 뭐라고 네. 하면 안 들으면 돼요. 아, 그런가요? 어차피 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되죠. 그랬을 것 같다고요.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생각입니다. 행동들을 보니까. 자, 민주당 너무 도와주잖아요. 11월 9일이라고 하네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사령관. 윤석열 씨와 술을 마셨던 거. 자, 말말말 들어가 볼까요? 지금 또 방금 나온 JTBC 속보도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여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야, 여기서 니는 윤석열. 윤석열이다. 망친 것은 김건희의 꿈. 아, 꿈이요? 네. 어떤 꿈이죠? 그건 제가 준비했죠. 아, 두 분 어떻게 딱 김건희의 맞네요? 생각한 것. 예. 그렇게 따지면 내가 생각한 게 많은데 네가 다 망쳤어. 이렇게 된 거죠. 앞뒤가. 오. 생각한 게 뭐죠?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지. 힐건이 프로젝트 해서 통일 대통령. 자기가 이제 윤석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그 힐건이라는 말의 조합이 힐러리 플러스 김건인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프로젝트를 꿈꿔보겠다. 힐건이 프로젝트. 아, 그걸 실질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내가 영부인으로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로드맵을 깔고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조금만 버티면은 뭐 법정 구속 당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야당에 경쟁자 없어. 여당 경쟁자들은 한동훈만 제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대선 후보는 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한번 방문해 보고 영부인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힐건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부가 쌍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오. 그거를 망쳤다라는 네. 것에 대한 한탄, 분노, 경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제 내란 특검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계엄의 동기에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씨가 계엄 이후에 윤석열 씨와 싸우는 걸 봤고 그 말 중에 하나가 네가 다 망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방금 나온 JTBC 보도를 보니까요, 그 말을 했던 시기가 계엄 직후가 아니라요,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가 돼서 다시 관저로 돌아왔던 그 3월이라고 합니다. 3월 달에 했던 이야기라고 하고요. 당신은 탄핵 선고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었었는데 계획해 놓은 게 많은데 왜 계엄을 했느냐라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을 때도 싸웠을 것 같아요. 본인 성형외과 갔다가 정형외과인가 성형외과인가 거기 갔다가 성형외과라고 알려져 있죠. 3시간 만에 급하게 이제 빼겠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음. 가는 중간에 전화하고 막 이제 기다리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았을 것 같아. 아, 윤석열 씨가요? 안 받았겠죠. 나 바빠 그러면서. 오. 그런데 하지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네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 어떡하냐. 화는 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싸웠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때도 저희가 한참 그럼 몰랐었냐, 이게 몰랐던 알리바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특검의 추정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네가 다 망쳤어라고 하긴 건 어제 보도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에 관저에 들어가서 싸운 거를 이제 김건희 측근이 특검에 진술한 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뉴스룸 보도로서는 그게 이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예. 일단 신무장이 즉시 항고를 안 해서 예. 석방된 다음에 얘기를 했다는데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 맥락은 그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은 와, 이놈 바보인 줄 알았는데 미친놈이었네. 김건희 씨에 대한 저의 예. 정의는 나쁘고 저급하다. 아. 나쁘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사가 많이 껴 있어서 본인의 사료 사용만 챙기고 지위를 떠나서 자기 월권 행위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다 나쁨으로 통칭하면 되고, 윤석열에 대한 정의는 거기에 미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예. 계엄을 하면 이거 성공해서 친위 쿠데타, 그게 이제 예전에 꽤 오래 간 게 칠레 사례가 있습니다. 아. 칠레의 후지모리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도 꽤 오래 갔다가 예. 나중에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지금 깜빵 살고 있죠. 한 7, 8년 이상을 이제 친위 쿠데타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오. 근데 윤석열이 그걸 꿰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김건희 씨는 사실은 평생을 누구를 억누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여기 좀 그는 직과도 관련이 되는데 협찬 그 코바나 컨텐츠 하면서 자꾸 사업을 따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윤석열은 계속 짓누르는 스타일이었죠. 아, 을로도 살아본 게 김건희 씨고 그렇죠. 평생 그 검사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씨는 갑으로만 살아봤다. 그런 성정들이 이제 반영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는 계엄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 때문에 파면되고 다 뭐냐 이게. 이때 저는 이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힐건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 저는 김건희 씨가 생각한 거는 뭐 세계 3대 강국의 꿈? 뭐 이런 거. 네. 본인이 이분도 망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게 남북 문제도 내가 해결을 하겠다. 예, 내가라는 거 했죠. 내가. 예. 이게 다 전 진심일 거라고 봐요. 네. 아까 나쁘고 네. 저급하고 천박하지만 천박해요. 하나 추가되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아까 저것까지 망상도 들어가죠. 망상도. 네. 미친 것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뭐 그걸 또 미쳤다고 할 수는 있고. 근데 이 내란 특검이 종료되기 직전에 중앙일보에서 다양한 그 고위직들을 윤석열 정부 고위직들을 취재해가지고 일종의 사료같이 썼던 기사에 예. 보면 그 뭐 고위 관료 출신의 어떤 G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씨가 입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의 또 주장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김건희의 관여도에 대해서 좀 개운치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 김건희 씨가 한참 욕을 먹을 때 네. 그 마포대교 사진 그게 24년 9월인데 이렇게 딱 마포대 가서 본인은 이제 그게 국정을 챙기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 본인이 아마 잘하면 이분은 뭐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자기가 다 돌파할 수 있을 거다. 박성재한테 또 지시해놨으니까 그러긴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딱 해서 본인이 이 한반도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망상 속에서 근데 바보 같은 윤석열이 계엄해갖고 다 망쳤다. 아마 그런 그 말이 나온 그런 망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망상이죠. 그럼 미친 건가? 죄송합니다. 네. 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그럼 좀 그 12월 3일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 대선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그건 예, 그건 추정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조태용 국정원장이 CIA 수장을 뭐 12월 4일인가 5일인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그리고 당시에 트럼프 관련해서 대선 전국이니까 미국이 좀 혼란스럽지. 미국이 뭐 대선이라고 혼란스러운 나라면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되지가 않지. 그렇죠. 이미 트럼프의 당선은 확정이 됐고 정권 교체기라는 차원의 이야기였던 것 같던데요. 뭐 예. 정권 교체기라고 뭐 나라가 흔들릴 정도 나름이 이상한 나라죠,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서프라이즈 파티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건이야, 계엄을요? 방금 발음 괜찮았어요. 건이야, 내가 너 지키려고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했어. 나 사랑꾼이야. 인정해줘. 야, 한동훈 걔가 말이야. 자기네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너 특검, 김건희 특검 재의결 그거 통과됐으면은 너 어떨 뻔했어. 내가 지켜준 거야. 서프라이즈! 이런 마음이 좀 강해서 네. 김건희랑 상의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결론은 네가 다 망쳤다 이렇게 질책을 당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특검이 그거는 약간 이상해요. 뭐 추정이라고 이야기하긴 추정이긴 하던데. 한데 이거는 왜냐하면 근데 뺐으면 반대되는 증거가 좀 있어요.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요? 당시에 필립 골드버그 예. 주한 미국 대사가 예. 계엄했다고 하니까 대체 이게 뭐야? 음.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받았다는 됐다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골드버그 대사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 누군가는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시잖아요. 김유지 팀장도. 예. 갑자기 여기서 뭐 터졌어요. 예. 그럼 바로 국장한테 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 바로 연락했습니다. 바로 그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그러면 이 골드버그 대사는 일단 미국에서는 쪼놓고 백악관에서 야 거기 계엄했다는 뭔 일이야? 예. 본인이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의심받는 게 되거든. 너 대체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골드버그 대사는 열이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랬다도 후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에 조태용 원장이 직접 가서 미국 CIA 국장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예. 그러면 계엄하는 날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골드버그 대사든 한테 쭉 가서 김태호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갖고 설명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연락이 안 됐다? 아.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이 미스가 어디서 나왔냐? 윤석열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바보 광인이거든요. 근데 바보 광인이 뭔가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고.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씨를 이해하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쯤에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대단한 전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특검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모셨던 총장인데 이렇게 광인일 리가 하고 하니까 뭔가 전략을 찾다 보니 모셨던 총장. 12월 5일 날
CI를 만나기로 했군. 이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날 그냥 한 일주일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 그날이 당선으로부터 천일되는 날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무속 논란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주장을 특검에서 그럴 좀 수도 했던 있죠. 게 아닌가 일단 싶기도 하고요. 그 전에 몰린 거는 사실은 트리거 방아쇠가 예. 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고 이거 통과되면 엿되겠구나 싶어서 그게 이제 방아쇠가 된 거고 택일 정확히 12월 3일을 왜 했냐?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날 몰리다가 야 빨리 해! 그래가지고 한 거다. 네. 그 날짜는 한 일주일 전이나 이때쯤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날 한 것 같아. 하, 뭐 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럼요. 것 네. 같아요. 광인에게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너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네. 비상계엄이를 설명하는 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설명하기 전에 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웃겨. 그냥 수장 만나고 와서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맞지. 미국의 혼란한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건 설명 안 하고 전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그래도 통일교 이슈를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경찰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강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전재수 의원실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건의 여파는 클라우드 장이 보시기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머릿말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예, 어디까지 그러면 올라갑니까? 그거는 모르죠, 저도. 근데 양박이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 키. 아, 박씨 2명이 있다고요? 네. 그 양박 이름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박 실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죠. 박성태 저 박이라고 한 거 아니죠? 네. 눈치도 빠르시네. 양박이라고 하면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 뭐 전재수 장관에게 윤영호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 예, 그것도 박 씨고. 민주당 관계자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구죠? 목사. 맞아요. 아, 시민단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산 그 부산 지역 네. 근처에서 활동하던 통일교 목사예요. 통일교 목사요? 네. 통일교도 목사예요? 목사가 있어요. 있죠. 아, 거기도 지구, 교구 아, 거기서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중간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장성철 수장님 취재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랑 또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A 씨 있잖아요. 예. A 씨가 무슨 한일 해저 터널 막 책 건네준 다녔다, 사람. 책 건네줬다. 그것도 박 씨예요. 그 사람도 통일교 관계자인가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지역에서 그냥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통일교 관계자 아니에요? 지역 사람은 활동가라는 게 아니라고 뭐죠? 그러더라고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역 정가에 좋게 얘기하면 로비스트? 브로커? 예. 몰라 하여튼 뭐 그냥 그런 분. 지역에 널리 예.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예. 그 사람도 박 씨거든요. 아 동네 박씨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아직 언론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건의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전재수 의원도 이 박모 목사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어떤 관계였는지 다른 데서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선제적으로 그렇지. 이야기를 그렇죠. 한다.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관계다.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재수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을 거야. 정말 뭐 시계도 안 받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어렵고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 당시 2018년도에 네. 민주당 쪽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가 살아있고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그때 상황을 보면 뭐 박근혜 탄핵시켰고 지방선거 원사이드하게 이겼잖아요. 그럼 뭐 50년, 100년 정권 간다고 막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진보 정권. 그 당시에 이렇게 발생했던 일인 것 같아요. 2018년도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여튼 전재수 의원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민주당 내에서 전재수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전재수 말고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워져요. 예. 그리고 저거는 결국에는 진짜 박영준 의원도 어디 가서 뭐 통일 관련 행사 가서 축사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지금 통일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전재수 의원 이렇게 등치돼 있어가지고 이 파급력이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금품 수수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가지 않으면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뭔가 전반적으로 싹 그냥 깨끗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약간 찔끔 해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해명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재수원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거든요. 더할 나위 없어요.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엔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에 조금 얽혀서 저도 참 안타깝고 일단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그 진짜 금품수수 안 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그게 생각까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실이 좋겠다라는 아니었으면 바람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전재수원이 저도 뭐 방송도 같이 하고 또 전재수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왔는데 일단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 의혹들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바로 예를 들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에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기는 뭐하고 그럼 예. 내로남불이 되죠. 다른 잣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깨끗이 소명해야 된다. 예. 증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현재까지 그러면 전재수원의 반론으로 이게 해명이 되느냐? 아직까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윤영호 본부장의 입 한마디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입이 일단 처음에 구체적이었고 예. 그러면 좀 더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전재수원의 소명은 또 의혹이 완전히 식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시간에 약간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에는 영향이 예. 있죠. 전재수원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설령 전재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소돼도 나갈 수 있죠.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내로남불 논란에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당에서는 일단 이건 전재수원이 이게 소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기 전까지는 당에서는 약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율배반 내로남불로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도 그냥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당이 깊숙이 개입된다. 그럼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당 지도부라면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볼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영향은 안 받아요. 전재수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도 개인 일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의원은 별 영향 없어요. 친명 핵심이기도 했지만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임종석 의원이 이미 임종석 의원은 또 그 전에 뭐 기소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어차피 있고 뭐 크게 당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네. 약간 좀 찝찝하고 불안한 게 이제 김은지 기자님도 취재 잘하시니까 아실 텐데 분위기가 전재수원 쪽이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 좀 멘붕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 또 솔직히 2018년도에 일정들을 보좌진들 것까지 다 지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긴 그렇죠? 하죠. 예. 뭐 나간 보좌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심적으로 고통이 심한 것 같은데 저보고 만약에 인간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전재수 의원을 얘기를 하겠어요. 인연이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큰 인연 없어요. 우리 박 실장님처럼 같이 방송하고 한번 제가 이제 저 기자들하고 이제 저녁을 국회 앞에서 먹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이 혼자 와서 막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계산을 해주시고 나갔다. 미담 때문에 300명 중에 밥 한 처벌을 끼 안 그렇게 하고. 넘어갔단 좀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본인이랑 같이 먹지도 않고. 전재수원이 장선생님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또 자기랑 같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정치 자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남의 밥값 그거 뭐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준다라는 마음 성이 그만큼 따뜻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여튼 이제 요 건을 가지고 이제 특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석수로는 가능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연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가지고는 없을 것 같고 개혁신당에서는 반발하잖아요. 아니 같이 연대하자면서 지들이 특검을 다 추천한다고? 막 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 되지. 왜 특검을 해?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의 내란 특검 이제 끝났고 김건희 특검도 2주에 끝나는데 거기서도 많은 것들을 지금 국수본에 넘겼잖아요. 그런데 국수본에 넘겼으면 그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2 종합특검을 하겠대. 그러면
이 야당에 불리한 거는 경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하고 자기네에게 불리한 거는 경찰이 수사 잘할 거니까 이거는 특검을 안 하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어요. 정청래 대표 나빠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그거는 저는 약간 애매한데 어. 애매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논리상은 원래 특검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권 야당이 특검 들어가길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일부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이상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예.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싫어하겠죠. 음. 그래서 저도 평론가 입장에서는 특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 민주당 지도부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리스크가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전에 너무 계속 끄는 건 안 좋으니까 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 이것도 김건희 내란 특검과 저기 최상병 특검은 끝났고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 추가 의혹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아, 방금 단독으로 뉴스에서 뜬 보도는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회동을 해서 통일교 특검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이니까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못 하셨던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각각 해주시면 좀 김은지 앵커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는 장성철이다. 우리가 김은지다. 박성태다. 내가 장동혁이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 보고 생중계 하잖아요. 이거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길어질 이슈를 다시 꺼내신 것 같은데 가셔야 되는 거 맞죠? 예. 5분에 나가면 되니까 아, 예기치 그래도 않은 박성태 실장님도 한마디 하셔야 될 우린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자, 얼른 하시고 마무리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예. 예기치 못한 좀 말실수 구설수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형태의 도어 스태핑이 아니냐. 자기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세세한 것까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대통령이면 큰 틀의 국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부처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미세하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국정 운영은 현미경보다는 망원경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생중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죠? 제 말. 저는 뭐 아니 전체적으로 생중계 괜찮은데 이번에 환단곡이랄지 또는 이학지 인천공항 사장에 대한 질타 이 부분에서는 논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면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사실 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2월 1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